한지 이제 14년 됐어요. 네, 14년 됐고 32살에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살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를 안 했어도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32살에 좀 빠른 나이에 시작을 했더니 저는 40대를 정말 어, 부러운 사람이 없는 그런 40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아메이를 해온 스토리를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늘 왔으면 좋았는데 오늘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올해가 딱 20년이거든요. 네, 20년. 그래서 11월 9일 날이 결혼기념일인데 20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아메이를 결혼하고 한 6년 차, 7년 차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9년 차부터 아메이 여행으로 결혼기념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아메이 여행이 11월, 12월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1월에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결혼기념일 여행을 아메이가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주년인데 이제 다음 달 시드니 여행으로 저희가 아메이 여행으로 이제 그냥 하기로 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봐도 아메이 여행만큼 못해요.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메이 여행으로 20주년 여행을 갑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그쵸?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의 삶이 너무나 보였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부모인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엄마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엄마 병원에 4년 계시는 동안 중환자실 한 번 들어가면요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일주일만 있어도 500만 원이에요. 2주일 지나면 1,000만 원, 한 달 있으면 2,0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직장인들이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고, 그게 또 엄마가 1년, 2년, 3년 나아지지 않고 계속 누워 계시다 보니까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죄책감이 쌓여요. 내가 이까지 돈 때문에 엄마한테 이런 마음을 내가 갖는 자체가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갈 때 내가 엄마를 버리고 가는 것 같은, 엄마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미안함이 제 안에 계속 쌓여갔어요. 그래서 이런 레몬의 맛을 보고 제 마음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제 마음 안에 이 미안함이 가득 차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그렇게 헌신적인 엄마였는데 내가 그 내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엄마한테 미안함,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고, 또 우리 남편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편 월급 가지고 엄마 병원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미안함, 우리 남편에 대한 미안함, 우리 아들한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미안함, 시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제 안에 주변 사람한테 다 미안하니까요. 뭐가 올까요? 네,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아마 그 안에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휴게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그리고 대학 다니는 내내 무언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살이 되고 30살이 넘어가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은 내 가정을 딱 꾸린 이 상태에서 엄마의 삶이 클로즈업 되면서 잘 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서 대리, 과장 이렇게 승진을 해야 되니까 이제 회식 자리도 많아지고 출장도 많아지고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우울감을 느끼면서 집에 있을 때 제가 그 답답함을 계속 뭔가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 나 뭐 하려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뭐 하려고, 뭐에 쓰려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건지 나를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메이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요 스폰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근데 저는 벽에 붙어있는 아메이 전화번호 스티커를 떼와서 전화했어요. 네,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스티커가 왔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와 남편의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타민을 먹어야겠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뉴트리라이트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아메이 건데 아메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집순이 직장집, 그 다음에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아메이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남의 집 대문 앞에 아메이 전화번호가 써 있는데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색깔 그 얇은 전화번호 스티커. 제가 그걸 떼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비타민을 주문했더니 그걸 갖고 우리 집에 오신 분이 저를 후원해 주신 스폰서님이에요. 그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저는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병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픈 삶들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그 건강 정보가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준 대로 제품을 잘 쓰고 잘 먹고 하니까 어느 날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이에요. 책을 주고 가셨는데 제가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어요. 그런데 안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이에요. 책을 주고 가셨는데 제가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어요. 그런데 안 읽었다고 드렸어요. 왜? 읽어봤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진행하실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안 읽었다 가져가셔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그림을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너무 충격적으로 이 그림이 제 안에 들어와요. 아, 우리 남편의 수입이 양동이로 물 뜨는 수입이었구나. 우리 남편의 수입이 언젠가는 끊어지는 임시소득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 책을 보고 알았고요. 그러면서 클로즈업 됐어요. 우리 부모님의 소득도 임시소득이었죠. 그죠? 나이가 드시니까 수입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했죠. 학원에서 일을 하다 아이를 낳는데요. 학원 원장님이 제가 임신해서 그만둔 이틀치 월급을 빼고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내가 노동 수입이었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때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파이프라인 하나는 월급 봉투 1000개와 같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게 제 머리에 기억이 딱 되면서 이 책을 드리고 나서 저는 뭐 했냐면요. 아메이 말고 이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아메이를 듣고 나서 아메이 말고 이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알아보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알아보고 내린 결론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하루에 몇백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야 한 달에 200, 300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 어쩌면 내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에 진짜 대안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버는데도 돈이 없는데, 그죠? 버는데도 돈이 없는데 만약에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한 거는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체감하는 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된 후에 가난이 오면 이건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 한번 알아보고 싶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발가락 들으셔도 돼요. 부끄러우신 분들은 발가락을 살짝. 그 다음에 만약에 2년에서 5년 집중해서 1억 이상의 연금성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 나 알아보고 싶다. 네. 그리고 만약에 1년에 2번 이상 해외여행을 비즈니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일이 있다. 나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발 드신 분 계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강해지면서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돈을 버는 일이 있다. 너무 괜찮은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해가 갈수록 내 주변에 가족 같은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일이 있다.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상속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 네, 여러분 지금 앞에 쭉 이야기한 거를 다 준대요. 다 준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삼성이었으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박수를 쳤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뭐 애플, 아니면 뭐 LG 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의 이름이 나왔다면 아마 다들 환호성을 질렀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약간 갸우뚱 되는 거죠. 고개가 끄덕이는 게 아니고 갸우뚱. 왜냐면 내가 본 아메이 사업자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쵸? 제가 본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품 전달하시는 분들을 봤던 거지 이게 이런 일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걸 모두 다 보장해주는 일이 아메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거 진짜였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저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저거 진짜였으면 좋겠다. 근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런 게 어딨어. 근데 진짜면 너무 좋겠다. 진짜 이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회사예요. 아메이라는 기업.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 특허 심사기구에서 아메이를 기술력 13위, 과학력 4위, 그 다음에 연구력이 2위예요, 여러분. 미국의 저렇게 상위 기업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저렇게 연구력이 2위? 저런 제품을 내가 쓸 수 있고 저런 제품이 내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저런 회사와 내가 파트너십을 맺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 창업자들 이 아메이의 기업 이념과 이 플랜,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겠구나 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저희 스폰서님들이신데 이 일에 성공한 분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박을 꿈꾸시죠? 대박 꿈꾸시죠? 로또 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주식 사고 막 비트코인 하고 대박을 꿈꾸는데요, 우리 인생의 대박은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대박은 어떤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만나는 거,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일을 성공한 성공자가 내 옆에 있는 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메이 왔는데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메이란 도구, 그리고 그 일을 성공한 성공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나도 그 일을 성공한 사람을 못 만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이 별로야, 이상한 일인데 성공자를 만났는데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멋진 일과 그 일을 성공한 사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의 끝을 보고 그 일을 출발했어요. 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제가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은 이분은 아니세요. 이분의 이제 파트너시고요. 우리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스폰서님이 52세, 제가 32, 20년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메이를 내가 20년 해서 50대에 이런 모습이라면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일을 성취한 성공자를 보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끝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잘 배우면 되겠지. 네, 좋은 제자가 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놓친대요. 화려하고 멋진 것이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초라하게 온대요. 왜냐면 겸손한 사람 눈에만 보이라고. 네, 겸손한 사람 눈에만 보이라고 굉장히 작업복 차림으로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메이가 약간 그런 작업복 차림으로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세제를 본 게 아니라 그 세제 뒤에 숨어 있는
그 비전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텔레비전이죠. 나한테만 보이는 게 비전인 거예요. 나한테만 보이는 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부자 아빠 가는 아빠의 책에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지. 만일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꿈의 크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꿈을 꿔야 저주가 떠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꿈을 꿔야 가난이 떠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꿈대로 내가 되는 거예요. 꿈대로. 그래서 꿈은요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상상하면요 결국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꿈꾸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24,000원의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잘 썼거든요. 더블 X 다 먹었어? 그거 먹었으면 그거 하나 더 사면 6%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한 4만원, 5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6%가 되니까. 그럼 제가 샀어요. 어떤 관점이죠? 30만 원에 필요한 걸 썼는데 만 원을 준 거예요. 이건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휴지를 받으려고 기름을 넣었나요? 아니면 기름을 넣었더니 휴지를 준 건가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만 원이랑 캐시백이 들어오는 게 내가 필요한 걸 샀는데 6만 원이나 준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이런 분을 후원하세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아메이를 잘 얘기해 주시면 그분은 분명히 이곳에서 성공자가 될 거예요.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24,000원이 24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리고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40만 원 늘어나고. 여러분 한 달 열심히 거절당하 있는데 30만 원 들어와. 그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학원 가서 애들 가르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근데 학원 가면 거절 안 받잖아요. 선생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 하니까 맨날 거절당하고 뭔가 그 알 수 없는 찝찝함을 자꾸 느끼면서 뭔가 을이 된 느낌을 받으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아메이를 했는데 20만 원, 30만 원이 들어와.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려요. 네? 그런데 저는요. 참 몰라. 부자가 될 DNA였는지 저는요. 이게 늘어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이 캐시백이 처음에 24,000원이었는데 24만 원이 된 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35만 원이 된 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게 5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늘어나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아메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장을 보면 월급 같은 거야. 내가 이게 내 월급 같아.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고요. 3년 후에 파운더스 PT가 되어서 연말에 1,800만 원 일시불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은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내가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3년 만에 제 연봉이 4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파운더스 PT, 이제 볼륨이 큰 파운더스 PT가 돼서 4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뒤집혀요. 아, 이거 엄청난 사업이구나. 여행을 갔다 왔는데 통장에 1,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애기 키우면서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메이를 시작해서 3년 반, 4년 차에 연말에 1,600만 원 일시불로 들어오는 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당연하게 여기시는데요. 저는 제 통장에 1,600만 원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살면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업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사업을 사업답게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메이는요, 아메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아메이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메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때쯤에는 컸잖아요. 7살, 8살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풀타임 아메이를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에메랄드가 됐고요. 그랬더니 7,200만 원의 연봉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10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세레그를 키우는 데는 4년이 걸렸는데요. 나머지 세레그는 10개월 만에 PT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고 6넥을 안정화시키는 그 다음에 수석이 됐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수석까지 제가 8년 만에 파운더스 수석이 되면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본 타이어보다 너무 커졌어. 여보 이제 회사 나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미 사표 냈지. 이렇게 예, 진짜 이미 사표를 냈더라고요 이분이. 예, 그래서 나와서 같이 아메이를 한 지가 지금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미팅을 지금 갔죠 우리 남편은. 자 여러분 240만 원이 2,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일. 여기까지는 다른 일하고 비슷하지만 그죠?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메이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상속. 아까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될지를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수고가 얘한테 뭐 돈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이 아이에게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쌓이는 일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축적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자, 여러분 아메이를 시작해서 성공하는 과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아메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성공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를 시작한 게 초등학교인가요? 유치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같이 시작했겠죠. 그런데 요 웅덩이에서 많이 없어지고 또 가다가 여기서 없어지고 결국에 여기까지 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메이도 똑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나가야 성공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영업은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600만 원씩 마이너스래요. 어떤 남자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게를 닫을 수도 없는데 운영을 할수록 600만 원씩 빚이 쌓인대요, 매달.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이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엉덩이 들어서 미팅장에 데려다 놓으면 돼요. 다른 대가집으로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게 아메이 굉장히 장점인데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내려놓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장점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는 길에 내 꿈이 크면 덜 빠지겠죠. 아니면 빠지더라도 빨리빨리 나오면 되겠죠. 이게 바로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 거예요. 2년에서 5년 플랜. 자, 제가 동탄에서 대전까지 오는 길에 터널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쵸? 근데 어떤 분이 나 여기서 동탄 갈 건데 나 터널은 너무 싫어. 그럼 동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죠? 터널을 다 피해가면 오래 걸리겠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도 후원하고 있거든요. 차로 운전해서 가면요, 휴게소 안 들리고 그냥 쭉 가면요, 3시간 40분이면 가요. 근데 나 부산까지 가는데 터널은 너무 싫어. 그러면 아마 이틀 3일 걸리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랑 똑같아요. 아메이를 하는데 나 슬럼프는 너무 싫어. 여러분 그러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겨내는 그 힘을 기르면서 내가 터널이 와도 멈추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달리시면요, 2년에서 5년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40분 걸리는데 터널은 다 피해가면서 왜 3시간 40분 안 걸리냐고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만들어 놓은 그 터널로 지나가야 3시간 40분인 거예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건데요. 그때를 잘 빨리빨리 지나가면 2년에서 5년 플랜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했어요. 아메이를 해도 시간이 가고 안 해도 시간이 갈 거다. 하지만 했을 때 5년과 안 했을 때 5년은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왔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엄마 병원에서 엄마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4년이란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5년 정말 그냥 대충 살면 어차피 버려질 시간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아메에다가 넣어보자. 정말 기왕에 할 거 열심히 정성스럽게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네. 저는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옆에 있는 사택에 살 때 그 동네로 이사를 갔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몇 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엄마 병원 다니다가 아기 낳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고요. 옆집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멈추진 않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멈추지 않을 거고 될 때까지 하겠다. 될 때까지 하면 되겠지. 마라톤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결국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너무 안 될 것 같은 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요, 사람을 만나러 막 다니다가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허탕을 치다가 한 명을 만났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그날 밤에 설거지를 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거지통에 다 눈물이었어. 네, 진짜 설거지통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와요. 그럼 남편이 이제 분위기를 딱 봐요. 가만히 보니 제가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이 등에서 땀이 쫙 흐른대요. 내가 그만한다고 할까봐.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애를 씻겨요. 막 갑자기 막 청소를 해요. 그리고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을 주물러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메이 말고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다 꺼내기 싫은 거죠. 다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약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농축해서 여보, 아메이 말고 없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덜덜덜 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 안 하면 희망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제가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맞잖아요. 그죠? 아미가 뭐 지금 나한테 뭔가 보상을 줘서라기보다는 희망이 있는 것과 없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가정이 희망이지. 맞아. 희망이야.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벌고 있잖아.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천천히 재밌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착하죠? 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뭐 돈이 이제 없으니까 저희도 사업 시작할 때 진짜 돈이 없어서 집을 사고 이러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을 때 아메 시작한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연말 보너스 받으면 그거 갚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제가 걱정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1,000만 원은 우리 1,000만 원 더 있다고 우리 부자 안 돼 이랬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있다고 우리 부자 안 돼. 아미 말고 희망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남편의 그런 우리 가정의 아미가 희망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갔던 것 같아요. 자, 저쪽은 우리 남편이 다닌 기업의 연봉이에요. 여기 보면은 14년 차의 차장 이 연봉, 우리 남편이 이 연봉일 때 사표 내고 나왔어요. 세금 포함하면 1억 정도예요. 세금 떼면 이 정도예요. 네, 요때 나왔는데요. 제가 7년 차에, 아메이 7년 차에 이 수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표를 미리 냈죠.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나오면요. 그냥 월급만 끊기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돼요. 집 살 때 대출 해주잖아요. 그거 다 갚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아서 갚고, 네, 그리고 나와서 우리 이 아메이 수입 다이아몬드의 일시불을 받아서 제가 용돈 쓰라고 5,00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6개월 정도에 그 5,000만 원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회사를 나올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뿌리가 되게 깊은 가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거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로.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잘렸으면 그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일했던 가정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에 그 헬기를 타고 1시간 들어가서 찍은 거고요. 너무 달라졌죠? 정말. 그래서 저기는 오이도 바닷가에 네, 네, 바람 쐬러 이렇게 갔던 그런 겁니다. 정말. 그리고 이거는 한국 아메이에서 수입을 통계를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평균 소득이 1억 5천. 실제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들이.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평균 2억 3천이에요. 저는 아까 3억 5천이었잖아요.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적은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요. 그럼 우리나라 개인이 1%래요, 여러분. 대박이죠. 저는 어디서 1등 해본 적이 없어. 뭘 하면 1등 해본 적이 없어. 근데 1% 안에 제가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메이란 도구를 선택해서. 그리고 제가 받는 소득은 부동산 200억짜리 건물에 모든 호실이 다 임대가 들어가서 임대소득으로 받는 수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0억짜리 건물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금과 관리와 직원과 하자 보수와, 그쵸? 근데 저는 온라인 건물인 거예요. 온라인 건물이니까 월급 주는 사람 없고 관리할 건물 없고 너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이셔야 될 텐데, 정말. 온라인 건물,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자, 우리가 수익 구조를 배우게 되면, 듣게 되면 처음 얘기해주는 수익 구조는요, 1차 보너스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112 해서 뭐 642 플랜, 그거는요,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그 1차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받는 소득의 90%는요, 2차, 3차예요. 2차, 3차 보너스인데요. 2차 보너스는 뭐냐? 내가 한 그룹을, 한 리더를 1000만 이상의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그 대리점으로 인정해줘서 저에게 주는 리더십 보너스가 2차 보너스예요. 이해되세요? 3차 보너스는 뭐냐? 1년 동안 내 네트워크를 잘 유지를 했을 때, 잠깐만요. 유지를 했을 때 배당금으로 주는 일시불이 3차 보너스예요. 그래서 저의 수입은 지금 2차, 3차 보너스가 90%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긴 없네요. 서울에 있대요. 네,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 만나본 적 있다. 있으세요? 네, 저도 만나봤거든요. 1,500만 원 버는 사람. 근데 그분들이 삶이 부자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왜요? 그분들은 다 1차 보너스거든요. 뭐냐면 1차 보너스. 그분들이 연말 보너스 없고요. 2차 보너스 없어요. 계속 1,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투자해서 1,500만 원 받고 또 투자해서 1,500만 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영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입은 다 1차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들은 아메이 성공자를 부러워해요. 근데 아메이 성공자들은 의사 변호사를 안 부러워해요. 여기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1차 보너스예요. 근데 아메이는 2차, 3차 보너스의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네, 저희 남편이 대기업이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왜요? 1차 보너스였어요. 저희 주변에는 삼성이 많아요. 저희 그 동탄 쪽에는 삼성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팀이 연말에 상여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1,800만 원 정도 받는 게 제일 많이 받는 건데요. 그것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삼성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메이는요 3, 4년 만에 해도 1,500 이상의 일시불을 받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보너스를 지금 벌고 계실 때 여러분 2차, 3차인 자산을 만드는 아메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 되게 좋은 속담인데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 저는 아메이가 이런 일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뿌리를 다 내려간 후에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 그늘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사에서 부사장님이 미국 본사를 갔다 오셨는데요. 저희 다이아몬드 이상 미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사업을 미리 일구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핀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아이가 그 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너무 진짜 이어달리기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뛰었어요. 그러면 이어달리기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여기부터 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출발한 그 선보다 더 뒤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힘든 일도 아깝지 않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구하진 않았는데 제가 오픈하는데 이분이 파운더스 EDC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본인 수입을 오픈하신 거예요. 20년 하셨는데요. 아주 빠르게 가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2년 정도 부업으로 하셨고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더디게 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른 일하고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부터 달라지죠. 안정적으로 받으시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으시다 지금은 4억의 연봉을 매년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아들도 며느리도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느리더라도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거.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저는 그 4살 때 우리 아들이 4살 때 아메이를 시작했는데요. 그 아들이 4살이었으니까 10년 후면 14살이면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내가 10년 아메이를 하면 우리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갈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다니는 미국의 학교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학교예요. 근데 여기를 보냈는데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를 보내갔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메이 마인드. 그냥 놀아라. 예, 놀아라. 그냥 행복하게 놀아라. 그래갖고 얘는 진짜 막 놀았어요. 맨날 공차고 모래놀이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 국제학교를 가니까 영어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죠. 벙어리 3년, 무건수행 3년.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서 말을 안 해요. 무건수행을 하더라고 3년을. 정말 성적을 받아오면 F 다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지나가면서 내가 잘못했나? 얘를 괜히 이런 데를 보냈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이 학교가 너무 좋다고 자기 여기서 버티겠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힘들면 얘기해. 딴 데에 학교도 많으니까 힘들면 얘기해. 그랬는데 얘가요 힘들어서요 막 여드름 나고 막 그냥 막 아무튼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는데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중학교 졸업식 날 오래요. 그걸 갔어요. 근데 이 졸업 직전에 이제 시험이 3학년부터 성적이 F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F가 없어지고 이제 C도 나오고 B도 나오더니 A도 나오더라고요. 졸업식 날 갔는데요. 3시간 졸업식을 했어요. 야외에서. 다 영어야, 다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제가 우리 아들 대단하다. 너 어떻게 여기서 버텼니? 제가 진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는데요. 우리 아들이 성적 향상상을 받더라고요. 원래 잘했던 애들은 못 받는 상이에요. 다 F였는데 ABC가 된 애들이 받는 상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요. 야, 너무 우리 아들이 정말 리스펙 되더라고요. 야, 나는 못했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안 들리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나는 못했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졸업을 하고요. 세상에 여기 고등학교를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들, 엄마도 아메이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정말. 그런데 4년 차부터 알겠더라. 그래서 너는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 말고 처음엔 못했어. 점점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럴 거라고 제가 믿어요. 정말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맨날 게임만 하는데 걱정은 안 해요. 그냥 뭐 취직 안 되면 내가 그냥 아미 같이 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퍼즐이잖아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나요? 네, 퍼즐은 이제 1000조각짜리도 저는 맞춰봤거든요. 아메이는요, 큐브가 아니고 퍼즐이에요. 큐브는 저는 못 맞춰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맞춰보셨나요? 큐브? 그게 원리가 있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퍼즐은 어때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시간만 들이면, 집중만 하면. 아메이는 퍼즐이에요. 그래서 어떤 퍼즐이냐? 이렇게 답안지를 보고 맞추는 퍼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답안지 성공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집중만 하면. 그런데 퍼즐을 맞출 때 여기 배경 있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그림 부분은 쉬워요. 그래서요. 근데 아메이는요. 처음에 배경부터 맞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퍼즐이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쵸?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경험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맞추고 나서 그림 맞출 때는 어때요? 너무 쉽죠? 그쵸? 딱 보면 다 알겠잖아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저는 한 3, 4년은 배경을 맞췄던 것 같고요. 한 5년, 6년 차부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메이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먼저 맞춰보고 내 파트너들이 이걸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아메이인 겁니다. 그래서 김미경 원장님이 경제적 자유의 시간을 원한다면 5년만 고생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메이 얼만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거는 다 쓰레기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바꿨어요. 과거는 걸음이다. 내가 과거에서 뭔가를 깨달았다면 걸음이 된 거예요. 못 깨달으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내가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걸음을 많이 주는 비옥한 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의 모든 걸음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5년만 여러분 더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아메이에서 빅머니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비전 보너스라는 그런 보너스를 확 늘려주는 구간이 앞으로 2년, 3년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5년 정도를 집중할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 비전 보너스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들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수많은 꿈이 꺾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에 안티 때문에. 안티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자와 실패자는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실패자들이 와서 앉아 있을까요? 아니겠죠? 실패자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바깥에 있겠죠? 그러면 실패자들이 있는 곳에 성공자가 갈까요? 안 갑니다. 성공자와 실패자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요. 나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시작했거든요. 성공을 배웠고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걸 분별을 잘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많은 성공자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많은 여행을 공짜로 누워서 네 퍼스트 클래스 타면요 이만한 요를 깔아줘요. 침실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상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 8살부터 평생 여행 보내주겠다고 제가 약속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말대로 돼요. 8살 때 우리 아들이 8살 됐을 때 원래 가족여행이었는데요. 바뀌었어. 아니 부부여행이었는데요. 가족여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8살에 여행을 처음 가서 진짜 지금까지 평생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 가족들 한 사람이 해내면 4명이 가니까 10명이 파트너가 가면 40명이고요. 20명이 가면 80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고1이에요. 많이 컸죠.
네, 너무 예뻐요. 못생겼거든요, 지금. 왜냐면 여드름도 많고 막 남자 냄새 나고 사춘기 이제 비수기. 예, 비수기예요. 엄청 비수기예요. 비율도 되게 안 맞고 막 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이뻐요? 그냥 보면은 그냥 막 입에서 침이 나와 예뻐가지고 그냥 그 냄새 나는데 막 뽀뽀하고 그래요 제가. 너무 예뻐요. 왜냐면 바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바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쁘기만 해요 그냥. 얘도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는 진짜 모국어와 같아요. 외국어, 모국어. 처음에 외국어 같아요. 안 들리고 말을 해도 옹알옹알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국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상의 친구들 많이 이렇게 있고 파트너와 함께 우리 스폰서님들과 함께 우리 남편 여기가 코르출라라는 섬이거든요. 크로아티아에. 우리 남편 보세요. 바보 같죠?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이름을 붙여줬어요. 코르출라 바보. 이렇게 50이거든요, 나이가. 근데 50에 20대 때 같은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죠? 저희 스폰서님 상위 스폰서님은 지금 76세세요. 근데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진짜 나이를 들어도 소년 같은 미소를 가질 수 있는 그 일이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들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분은 몇 명만. 이분은 어린이집을 22년 운영하시던 원장님이에요. 부산 기장에서. 그랬는데 대안으로 롯데리아를 7억을 주고 차렸어요. 근데 7억을 7년 동안 계약이래요. 미리 선불로 낸대요. 7년 계약을. 그래서 7년을 겨우 버티다가 나올 때 하나도 못 건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업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4년 차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그 첼로를 하는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아메이 수입으로 보냈어요. 멋지죠 여러분? 네, 정말 어린이집은 다 팔아서 정리해버렸어요. 이 부부는 저 남자분이 우리 남편의 현대의 그 동료예요. 아직 이분은 회사를 다녀요. 근데 3년 동안 와이프를 핍박했어요. 아메이를 못하게. 그런데 이 와이프가 남편 몰래 아메이를 했어요. 남편 출근하면 이제 아메이 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안 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했거든요. 몰래.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랜저가 폐차돼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코노미를 타고 출장을 보내요. 그래서 그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 남편이 나는 회사의 노예구나. 회사가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PT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PT 됐어. 하지 말라는 아메이를 해갖고 그래갖고 남편이 초대돼서 와서 그때부터 완전히 와이프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남편이 삼성 다니는데 아들 둘 키우는데 빚도 없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한테 맨날 이랬어요. 나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이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남편의 수입이 끊어져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분이 히말라야를 갔다 온 거예요. 아메이 캐시백을 4년 동안 안 쓰고 모은 거예요. 소비자가 통장에. 그랬더니 한 180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제품만 썼는데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를 갔어. 히말라야를 15일 동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가방 이만한 거에다가 15일 동안 써야 될 거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만한 우산 하나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대요. 왜냐면 비가 오면 다 젖으면 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산을 필요할지 안 올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넣은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 갔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으로 비를 피하고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4년 5년 만에 소비자로 있다가 내 인생에 우산이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15일의 여정에도 우산이 필요한데 내 인생에 우산이 없었다고. 그래서 아메이로 우산을 준비해보겠다고. 멋지죠? 여러분 5년 기다렸는데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눈물 나죠. 왜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다 이제 다이아몬드, 큐 다이아몬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에메랄드 저희 파트너인데 미술학원 원장님. 14년 미술학원을 운영할 때 선생님들 월급 줄 돈이 없더래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 될 수는 없고, 그때 선생님들 월급 줄 부업을 찾다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퇴근하면 홈미팅, 퇴근하면 홈미팅, 그렇게 겸업으로 하셔서 PT가 되고 나서 전업을 해서 지금 작년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저와 같이 왔어요, 제 뒤에. 네, 그래서 올해 다이아몬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들이 다 있죠. 여기도 여기 두 파트너는 제가 어떤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아메이 제품을 청정기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메이를 옛날에 했었는데 스폰서들이 다 그만뒀대. 그리고 그룹이 저 김해에 있는 그룹이야.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 혼자. 그래서 혼자 요리 미팅만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끈이 떨어진 분들인 거죠. 누군가가 희망만 주고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래갖고 저와 함께 하게 되면서 이분들도 에메랄드가 되셔서 이제 싱가포르 이제 갈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알았던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나와 가족의 소중한 꿈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가치의 행복에 취해서 지금 14년이 되었는데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아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는 지나가 봐야 압니다. 그게 기회였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꼭 잡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 인생도 바꾸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까지 바꾸시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